이런 탈모 방지 샴푸에 지치셨다고요?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를 써보세요. 탈모에 타고난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 2번의 임상시험으로 확실한 효능 효과 검증. 덤으로 두피에 참 좋은 성분으로 비듬, 두피 가려움증까지 샴푸 하나로 한 방에 해결. 지금 인터넷에 다모에를 검색해보세요.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후에 실검으로 확인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담당은 김광진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정치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28일이 특검 기간이 마지막 날이어서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또 헌재가 오늘 27일까지 양쪽의 최종 변론을 받겠다라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의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황교안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했네요. 사실 이제 황교안 탄핵이 나오기 전에 황교안 총리의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인데, 지난번에 국회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직권상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금 더 숙고하겠다,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특검이 스스로 밝혀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9시 30분이었죠? 오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일로 일단 특검의 기간이 종료될 것 같은데, 물론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뒤에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야4당이 모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한 결과, 일단 두 가지 내용들이 안건에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특검법을 상정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가 이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상태고요. 황교안 탄핵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약간 의총을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총리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대통령은 탄핵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원래 출신 성분을 생각해서 자유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야당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 3당의 의석만 합해도 166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황교안의 탄핵은 일단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 의석수 100석을 채울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직권상정과 동일하게 여야의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의사일정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탄핵이 된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까지를 대행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있는 특검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물론 대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일, 이제 내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법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넘어갔더라도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야당의 정치권에 주장하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미 특검이 역할들을 충실해 왔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초기의 검찰처럼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결국은 일반 검찰로 넘어가면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 사항들을 힘있고 책임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분들도 권한이 없어서 이 일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검찰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요구와 촛불 민심의 발로로 특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새로운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이 끝까지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 연장이 거부되고 나니까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한마디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박광원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쁜 대통령의 끝까지 나쁜 총리다. 원래의 문재인 대표의 워딩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워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왔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27일 2시에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가장 마지막 이제 변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재판부들끼리 모여서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인지라고 하는 평의를 거쳐서 이제 회의에 발표를 하는 선고를 하는 일정만 남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변론일이기 때문에 양쪽 진영,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소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들과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들이 이제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왔습니다만, 그게 너무 유치한 발상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질 이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4명의 대리인단이 15분 정도씩에 걸쳐서 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권성동 의원이죠. 바른정당 의원이고 또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총론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가 이어서 탄핵 소추의 사유에 대해서 법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용구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할 계획이고요. 이명웅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인데, 문제는 국회 측은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한 1시간 정도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인단이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뭐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기각될 수도 있다, 혹은 각하의 여지도 있다, 혹은 재판을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뭐 9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마 필리버스터 형식처럼 오늘 하루 종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을 끌고 몇 시간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길어봐야 뭐 오늘 저녁까지 하는 것이니까 재판의 결과에는 크게 변동이 있지 않겠다. 다만 워낙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재판을 거의 깽판처럼 해온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막말의 퍼레이드가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조금씩은 있네요. 그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슈로 올라온 게요,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분리와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 이야기가 있네요. 현대중공업이 6개 정도의 회사로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조선, 해양, 전기, 전자, 그리고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 산업, 이렇게 6개로 나누는 것으로 회사를 쪼갠다고 하네요. 근데 정치권과 또 지역 주민들, 또 많은 노동자분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3일 날 정부가 조선의 불황에 맞서서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또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강행하고 있는 이 임시주총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편법적 일탈행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주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보면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등을 통해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또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보면,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고 지난해 1조 6천억이 넘는 흑자와 더불어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급박한 사유가 없이 기업 분할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총수의 지배력 강화,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을 위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만 2천여 명의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편법적인 기업 분할, 그리고 편법적인 경영 승계와 구조 조정,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우려를 안고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국민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국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올라온 이슈 중에 하나는 롯데 사드라고 하는 이슈가 올라왔네요. 국방부 대변인이죠. 문상균 대변인이 오늘 2시쯤에 롯데가 이사회를 통해서 사드 부지와 관련한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나온 건데요. 과연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질지 떨어지지 않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롯데가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의 여러 가지 입장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하다가는 이 또한 배임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이사회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과연 국방부가 제대로 된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점이 있는 것인데,
실제 성주 지역에 있는 롯데 골프장의 부지에 대한 원가 계산, 그리고 재산 가치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남양주에 있는 땅을 분할해서 그 땅만큼 주겠다 지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남양주의 땅을 어느 정도 어떻게 띄워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국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한다라고 해서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형식 혹은 대토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그냥 추진해 버린다면 과연 국회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어떤 사업 하고 싶은데 잘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 탱크 하나 팔게, 우리 비행기 하나 팔아가지고 처리할게, 그거 어차피 국가 소유의 재산물이잖아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도 이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활동으로 좀 돌아오실 필요가 있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금 원래 계획은 12월 정도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가 빨라지니까 4월, 5월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국방부 스스로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이 행위를 빨리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 이야기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쭉 언급되고 있고요. 여우주연상은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이 받았네요.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것도 검색어에 많이들 올라왔는데, 라라랜드라고 하는 작품과 그리고 문라이트라고 하는 작품이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 89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참 큰 실수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품이 가장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빛나는 작품일까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작품상 시상식에서 처음에 이 무대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쪽지를 읽으면서 라라랜드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라랜드의 감독과 제작진들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수상 소감을 딱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아니다, 바뀌었다. 이 아카데미 수상작은, 작품상 수상작은 문라이트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 정도 만에 작품상의 시상이 바뀐 참 어리둥절한 상황이 초래됐는데, 결국은 문라이트가 최종적인 작품상을 받게 됐고, 또 이와 더불어서 나무조연상, 각색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문라이트라고 하는 영화는 마약과 폭력이 넘쳐나는 작은 동네 마이애미에서 왜소했던 흑인 아이가 유년기, 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연극 각본으로도 만들어졌었던 이야기를 베리 젠킨스 감독이 시나리오로 각색해서 시적인 영화 한 편을 완성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올라온 건 LG G6라고 하는 핸드폰, 그리고 갤럭시 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올라왔는데, 아마 새로운 핸드폰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검 연장과 황교안 총리, 최종 변론, 대통령의 마지막, 이 모습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이야기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인지, 진짜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합심해서 새 나라에 함께 즐거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물론 대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일, 이제 내일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내일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법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넘어갔더라도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야당의 정치권에 주장하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미 특검이 역할들을 충실해 왔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초기의 검찰처럼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결국은 일반 검찰로 넘어가면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 사항들을 힘있고 책임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분들도 권한이 없어서 이 일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검찰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요구와 촛불 민심의 발로로 특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새로운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이 끝까지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 연장이 거부되고 나니까 각 마지막 날이어서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또 헌재가 오늘 27일까지 양쪽의 최종 변론을 받겠다라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의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황교안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했네요. 사실 이제 황교안 탄핵이 나오기 전에 황교안 총리의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인데, 지난번에 국회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직권상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금 더 숙고하겠다,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특검이 스스로 밝혀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9시 30분이었죠. 오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일로 일단 특검의 기간이 종료될 것 같은데, 물론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뒤에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야사당이 모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한 결과, 일단 두 가지 내용들이 안건에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특검법을 상정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가 이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상태고요. 황교안 탄핵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약간 의총을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총리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대통령은 탄핵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제적의원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 써보셨나요? 기존 탈모 방지 샴푸에 지치셨다고요?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를 써보세요. 탈모에 타고난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 2번의 임상시험으로 확실한 효능 효과 검증. 덤으로
두피에 참 좋은 성분으로 비듬, 두피 가려움증까지 샴푸 하나로 한 방에 해결. 지금 인터넷에 다모에를 검색해보세요.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후에 실검으로 확인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담당은 김광진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정치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28일이 특검 기간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원래 출신 성분을 생각해서 자유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야당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 3당의 의석만 합해도 166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황교안의 탄핵은 일단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 의석수 100석을 채울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직권상정과 동일하게 여야의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의사일정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탄핵이 된다면